네, 다이빙벨, 이 장비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현장으로 출발을 했죠. 며칠 전 해경청장이 직접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출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인 이종인 대표가 사고 현장으로 다이빙벨을 싣고 갔습니다. 그리고 갈 때 저희 취재팀과 고발뉴스 이상우 기자도 함께 동승했고 피해자 가족 두 분도 함께 동승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선미 후반부로 해경인 측이 알려줬던 장소가 선미 중앙으로 알려지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이드라인 설치가 완료가 됐고 다이빙벨을 위한 가이딩 로프 2개도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이빙벨은 투입이 됐고 다이빙벨 내에서 수색 작업이 약 2시간가량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다이빙벨 내부에서도 감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성능을 확인하고 저희는 수색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재팀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낮의 일이었죠. 그로부터 약 2시간가량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저희도 속보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종인 대표가 그 참사 현장에서 이곳 팽목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취재했었던 어제 새벽 이종인 대표가 다이빙벨이 투입되고 성공적으로 작동된 후에 그 인터뷰 영상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많은 취재진들 앞에서 했었던 이야기 그는 왜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영상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거기다 묶여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끌고 가서 어디 서쪽 쪽에다 오라 시켜놓고 지금 가면 되죠. 거기 축구가 좌우 쪽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달린 출입구는 아니고 돈이 안 달린 쪽, 그 목간 쪽이 그 목적입니다. 지금은 새벽 4시 51분, 그러니까 새벽 3시 20분에 다이빙 벨이 투하가 됐으니까요. 1시간 반 이상이 지난 상태입니다. 현재 다이빙 벨 내부는 지금 9m 정도 수심에서 감압을 위한 대기 상태입니다. 오늘 작업은 당초 중앙부를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복도를 통해서 좌현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20-30명의 실종자를 찾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들어가 보니까 예상외로 그동안 우리 군경이 작업하느라고 남긴 가이드 라인이 많아서 여러 가지 라인이 많아서 엉켜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이버가 잠수 중에 다이빙 벨로 돌아와서 지상과 교신을 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한 가지 가이드라인만을 남기고
모두 다 잘라내자. 그렇지 않으면 엉켜서 장애물이 된다. 근데 다시 들어가서 가이드라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복귀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쪽에 다이버만 대기가 돼 있으면 바로 교체해서 바로 투하가 가능한, 그렇게 해서 20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민간 다이버가 없는 관계로 지금 더 이상 교체조가 없어서 이 다이빙별 투하가 이어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올라오는 대로 어떤 상황인지 좀 더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어떠셨어요? 아, 다이빙 벨에서, 감압을 해주기 때문에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6m에서 산소, 호흡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쾌합니다. 네. 지금 교체할 인력이 지금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데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은 민관군 합동해서 인력을 갖다가 이 다이빙 벨 쪽으로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다이버가 솔직히 부족한데 여기 같이 언딘 빠지선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또 여기 길을 통로를 다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니까 아마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급하게 많은 지금 잠수부가 투입이 돼서, 잠수사가 투입이 돼서 협조하에 좀 시급하게 좀 투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수색 세력들이 통일이 됐으면 하나 연결한 걸로 그걸 계속 쓰면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어디로 돼 있는지 서로 이제 정보가 완전히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는 각자 들어가는 사람마다 막 친 거예요. 그리고 끄는 건 거기 널브러져 있고, 줄을 갖다 이런 걸 제거할 때 토막토막 쳐서 없애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한테 감길 수도 있고, 벨로 다시 복귀해서 이제 다이버끼리 이제 뭐 할지 입 맞추고, 그러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그 초입에 있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하나만 이제 단순하게 남겨놓고 이제 자르다가 시간이 한 70분이 경과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효율을 따진다는 게 뜻이 없고, 뜻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긴급 인명 구조용으로 사실 에어포켓이 있다고 믿으시고 다이빙벨을 가지고 며칠 만에 오셨다가 지금 그랬을 때 벌써 한 열흘 왔었죠. 경과된 그러면 상태인데,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만약에 사망자가 지금 저 안에 계실 텐데요, 지금 저 그렇죠, 예상대로. 아직 그럼 안 빨리 나오잖아요. 수습을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이 교체 인력이 없다는 게 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공을 하면 그 해경 관계자도 네.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네, 지금 와서 뭐 누구 잘잘못 따지고 네. 그럴 게 뭐 있냐. 그래서 나도 참 그건 또 고마운 얘기고, 사실 뭐 그럼 해경 쪽에서 투입을 해주겠다고 했나요, 인력 투입을? 그렇죠. 아, 성공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실시간 인터넷에는 다이빙벨이 실패했다 하는 1차 어젯밤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2시간여 동안 지켜본 결과 다이빙벨은 성공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렇다면 해경에서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 교체해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어져서 지켜져서 지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안에 많은 실종자들이 어서 구출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그 해경 전체에서 알고 있을 텐데, 이 현장에서 다이빙도 딴 친구들도 하고 있고 자기 동네들도. 근데 배를 갖다가 여기 그 속도로 평상시엔 그 속도는 안 돼요. 근데 일부러 이 배 있는 쪽으로 꼭 일부러 하듯이 편하게 나왔어. 그럴 일 없겠지만, 네. 그런 우연인데 없겠지만, 정말. 아니 그리고 다이빙 하는 데는 모든 배들은 서행하게 돼 있어요. 서행하게 돼 있고 꼭 붙여야 되면, 배를 접안시켜야 된다면
그 장소에서 좀 떨어진 데로. 그게 국제적인 룰이에요. 국제적인 룰인데 그 배 엔진 걸고 그 고속으로 오는 거 맞죠? 그래서 참 아직도 이 답답하고 그런 건 있어 아직도. 여기까지 오는데 그 이제 큰 힘은 우리 뉴스 미디어, 그죠? 사실 여기 막판 들어오면서 허락이라고는 받았지만 날씨가 잔잔해지는 대로 투입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 들어올 때 전번에 들어올 때는 아무도 안 탔어요. 우리 가족들만 타고 들어왔어요. 바지에 허락이 안 됐어요. 근데 요번에는 가능한 한 많은 언론 내 맘대로 아니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거의 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가릴 게 없어야 되는데 모든 게 이게 무슨 특수 작전도 아니고 앞으로도 가릴 게 없이 모든 게 이렇게 해서 개방적으로 하면 우리 주인 국민들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다 궁금하던 거. 근데 가리는 게 너무 많아. 잘 되겠죠.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이거는 시너리. 잡아주세요. 둘이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번 수색에 어떤 목적으로 가셨어요? 실종자 수색 작업. 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실종자 수색을 나가신 거죠? 어떤 마음은 뭐 처음서부터 뭐 가족된 마음으로 나갔었죠. 나간 거는 가족으로서 뭐 자식 이런 뭐 이런 뭐 똑같은 뭐 그런 마음으로 나갔었죠. 이 다이빙 벨의 어떤 장점을 사용해 본 결과 이 작업에 쓰였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뭐 각국 끝에 거기 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 사용을 한 결과 그 수색자 이제 그 가족 수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이빙 벨을 사용한 거는 실패입니다. 철수 이유는 뭐였어요, 그러면? 철수 이유는 다이빙 벨 나름대로 어떤 장점이 그 1차 시도에서 그 새벽에 한 시도에서 좀 보여서 2차 시도서부터는 뭐가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시점에 와서 그 지금 수색 세력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해오던 어떤 그 결과보다 월등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뭐 저는 더 뭐 어떤 곽강을 받고 이 장비의 장점이라든가, 근데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일하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뭐 공은 아니지만 그거는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빨리 하실 수 있다면 더 빨리 수습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원을 더 넣어서 개선을 해서 그냥 하던 거 마무리 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효율성 면에서도 아니 이제 효율성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투입이 돼서 어떤 성과를 낼까 하고선 가져왔던 거예요, 처음에 4, 5일 만에. 근데 어떤 이유로 늦어지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빨리 이렇게 해서 모셔내면 좋겠죠. 실제로 어딘가 마찰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찰은 그냥 있을 수 있는 그냥 작은 배 대면서 배빼라고 그러고 뭐 이 정도였지, 언딘을 제가 뭐 과거에 이렇게 그 듣거나 이렇게 옆에 이렇게 뭐 그런 적은 없어요. 뭐 알고 지내고 뭐 어떤 경계의 대상이라든가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20시간 수색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죠. 예, 20시간 얘기는 조가 1시간 또는 1시간 반씩 연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왔을 때 그 자원봉사 다이버들이 하는 대로 많이 이렇게 수배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원봉사 그 온 사람들이 그걸로 그 시도할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됐었어요. 오늘 오전에 투입했을 때 새벽에 잠수부들이 50분 동안 수색을 하고 활동을 했어요. 그 선내도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와서 이제 실패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실패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까? 이 작업 자체가 실종자를 수색해서 모시고 나오는 게 이 작업의 목적이에요. 배를 쓰든 뭐를 쓰든. 근데 그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실패죠. 다이빙벨 들고 들어가서 실종자 구해올 자신 있으셨어요? 자신이 없었으면 했겠어요. 구조 작업에 혼선을 빚겠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혼선이라 그러면 혼선이고 어떤 견제라면 견제고 만약 다시 할 수 있다면은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 이런 취급을 받고 뭐 가족들한테 이렇게 야단을 맞고 이렇게 할 리가 없죠. 빌려 쓰려면 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장비니까 그냥. 오늘 완전 풍목항에서 완전 철수하시는 건가요? 예. 더 이상 안 돌아오시는 오늘 건가요? 세월호 밑에서 기다리던 실종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죠.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시죠? 구한다고 와서 못 구하고 가서 그게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때까지 해경, 언딘 이런 쪽에 많은 불만을 토론했는데 완전 철수하시면서 지금 해경 쪽에 하시고 싶은 말씀 어떻게 있습니까? 그 마무리 작업 잘 해주십사 하고 그동안 뭐 그런 어떤 분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작업 방법에 대해서 비평을 했고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밝혀내고 진심으로 말씀해 네, 주시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기대를 저버린 거 죄송합니다. 아직도 해경이나 언딘 쪽에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이 장비 사용해서 혹시 이제 이런 구조 작업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도? 그거는 상황에 맞게 행동하겠습니다. 해경과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신 건가요? 투입 결정 이후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벌어진 일이라 취재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네, 취재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불과 두세 시간 만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이겠죠. 이종인 대표는 실패라고 직접 대답을 하면서 그 실패에 대한 내용을 구조자 또는 실종자 수색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간에 나오고 있는 다이빙벨 무용론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가서 다이빙벨을 통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그에 대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나는 실패라고 대답하겠다. 유가족분들께 사과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안타까움도 드러냈죠. 사실 이 다이빙벨 일지를 살펴보면 처음엔 이종인 대표가 자진해서 자비를 들여 이곳으로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해경 측이 반대를 했고 두 번째는 범정부 대책위원회에서 위험하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가족분들, 피해자 가족분들이 강력히 원했고 그 원했던 내용은 다이빙벨의 성능을 피해자 가족분들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발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더 열어달라. 최대한 모든 가용 전력을 다해달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의사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해졌고 해양경찰청장은 피해자 가족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직접 이종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곳 팽목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수색 작업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해경 측이 알려줬었던 장소는 선미 후반이 아니라 선미 중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많은 자재들이 쓰러져 있어서 가장 난 코스라고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이종인 대표는 그곳이라도 가겠다라며 다이빙벨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시간가량 수색 작업을 벌이다 잠수 요원, 즉 대체할 민간 잠수부가 없었기 때문에 다이빙벨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저희로서도 또는 다른 취재진으로서도
또는 다이빙벨을 기대했었던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들, 피해자 가족분들도 굉장히 안타깝고 또는 많은 실망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마녀 사냥식이 오보 또는 기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입장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각 언론사마다 서로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기사를 위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함께 동승했었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5가지 실패론을 트윗에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에 내려가서 실종자를 수습하지 못했다고 실패라니 2시간 가까운 잠수 동안 감압 시간을 빼고 50분가량을 선내에서 머물면서 좌현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치워냈고 생방송으로 중계된 영상이 있음에도 실패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 언론이야말로 실패다. 그리고 두 번째, 선미 좌현은 사고대책본부, 즉 범대본에 따르면 구조물이 무너져서 인양 이전에는 수색 불가능한 지역이다 라고 발표한 곳입니다. 해경은 이곳을 알파잠수 이종희 대표에게 맡긴 것입니다. 게다가 부표의 위치도 속였다고 합니다. 알파잠수사들은 중간부를 선미로 알고 진입로를 찾느라 이틀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해경의 양심의 실패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벨은 실제로 유속과는 무관했다. 그리고 24시간 수색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단 교체 인력이 필요했고 불가피하게 해경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하지만 해경은 끝까지 위협과 속임수로 일관했으며 알파로서는 협업이 불가능함을 판단한 듯 해경의 협조의 실패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동영상 초반에 보시면 해경배가 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너무나도 빠른 속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전해주려 했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전해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벨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한 명의 생존자도 구하지 못했으니 뭐라도 해보자는 가족들의 요구였다. 하지만 아직 생존자가 상당수 있었을 때는 1차 때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쫓겨났고 2차 때는 언딘이 몰아냈으며 3차 때 성공했으나 협업이 불가능해 철수한 것이다. 다섯 번째, 고발뉴스는 벨이 온 날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모두를 기록했다. 당국은 구조 실패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몸이 되어서 벨을 공격했으며 권력에 줄선 수구 언론들은 이에 편승해서 오보를 양산해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보도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오보가 하나 더 왔었죠. 지금 모 인터넷 기사에 보면 다이빙벨에 참여했었던 민간 잠수사가 쓰러져서 감압 치료를 받다가 호송됐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오보로 드러났습니다. 그 잠수사는 해경 측이 잘못 알려준 위치 때문에 굉장히 격분한 그 첫 번째 가이딩 라인을 만든 민간 잠수부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는 그 선택과 그리고 이종인 대표의 입장을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뉘었을 때 그 둘은 모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방식이 다른 것이죠. 표현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이종인 대표가 스스로 말한 실패냐 또는 자진 철수한 것이냐, 즉 다시 말하면 그가 말한 해경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나는 실력 때문에 그들에게 불가피한 피해를 가는 것을 막고 싶었다라는 이종인 대표의 말을 믿거나 또는 일각 언론에서 퍼져나오고 있는 실패론을 믿거나 이 두 가지 내용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목항을 찾은 유가족분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하면 늘 신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행진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흰 티셔츠에 우리 아들을 살려내라. 보고 싶다. 정부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정부야말로 진짜 살인자다. 첫 번째도 구조고, 두 번째도 구조고, 세 번째도 구조다. 우리 아들을 살려내라. 다시 한번 안아보고 싶다. 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면서 이곳 팽목항 끝과 끝을 다니셨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식을 부모 품에 돌아오게 해주라. 부모 품에 돌아오게 해주라. 돌아와라. 내 자식아 돌아와라. 내 자식아 돌아와라. 어서 빨리 내 자식을 구해내라. 늦장 정부 물러가라. 우리는 내 자식을 오늘도 기다린다. 죽음 아니면 내 자식을 살려내라. 배경은 떠나가라. 내 자식을 살려내라. 첫 번째도 구조다. 두 번째도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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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내 새끼를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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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내 새끼를 찾아내라. 마지막 공격까지 찾아내라. 내 새끼를 안고 싶다. 내 새끼 보고 싶다. 내 새끼 보고 싶다. 내 새끼를 안고 싶다. 내 새끼를 보고 싶다. 내 새끼를 보고 싶다. 내 새끼를 보고 싶다. 변명 없이 무조건 찾아내라. 변명 없이 무조건 찾아내라. 내 아이를 찾아내라. 내 아이를 찾아내라. 네, 영상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곳 팽목항 끝과 끝을 거닐면서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16일째 참사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해준 것이라고는 불러도 대답 없는 아들과 딸의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냥 거닐어도 슬픈데
그 흰 티셔츠에 적었었던 문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티셔츠를 제작하면서도 슬프셨을 것이고, 그 티셔츠를 입으면서까지 알리고 싶었던 것,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하나 라는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많은 의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이 피해자 가족분들의 마음이 돼서 정부를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감시도 아니고 압박도 아닙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한 요구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즉 정부에게 공분을 느끼는 이유는 그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도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과 슬픔 때문입니다.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곳뿐만이 아니라 안산 합동분향소에서도, 그리고 다른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또는 전 국민들이 이 세월호와 진도와 팽목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되길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촛불 집회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은 저희도 정부를 믿고 아이들이 구조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뉴스만 지켜보고 울기만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죠. 그러다가 그날 그 실종자 가족분들이 책임 있는 정부가 전혀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고 이미 이제 5일로 접어들었는데 단 한 명의 아이도 구조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 정부를 진짜 믿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저분들이 오죽하면 아이들이 그 차가운 바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만나겠다, 책임있게 빨리 아이들을 구해달라, 이 외침을 보면서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이렇게 애가 타고 피가 마르는데, 그래서 우리라도 같은 엄마의 입장에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한테 우리 국민의 목소리, 저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촛불 집회 하자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뜻에 공감하면서 촛불 집회를 시작하게 됐고, 촛불 집회 하면서 정말 국민들 마음이 다르지 않구나. 엄마든 아빠든 이모든 삼촌이든. 실제로 어제 강남에서 우리 유모차 엄마들이 행진했었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촛불에 우연찮게 광화문에 왔다가 이 촛불 집회 보고 미안해하지 않고, 더 이상 미안해만 하지 않고 행동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자기가 행동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그걸 조직해서 같이 하셨거든요.
가족분들이 얼마 지난주까지는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시신이 인양될 때마다 우리 애가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먼저 시신이라도 수습한 그 가족들한테 다른 가족분들이 축하한다는 이런 어이없는 인사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팽목항의 참담함. 저희가 어찌 다 감히 그분들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20일날 우리 실종자 가족분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행진하면서 외쳤던 게, 요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나서달라는 그 요구였지 않았습니까? 그 요구를 우리 국민들이 대신해서 외쳐주자, 이렇게 시작된 촛불입니다. 네, 영상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촛불 집회 청계광장에서 열렸었던 내용입니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움만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희생자 여러분, 절대 이 참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안산 합동 분향소를 찾는 그 추모객의 인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 팩트TV는 직접 그 분향소로 가서 추모객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그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에서 온 21살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분들, 고등학생분들 사고 났다고 해서 오게 됐어요. 인터넷으로 뉴스도 많이 보고 하다가 분향소를 와야겠다는 생각은 어제 들었어요. 인터넷 기사를 갑자기 보다가 문득 마음이 되게 막 그런 거예요. 저의 나이 또래 친구들이 막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갔다는 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와서 해줄 수 있는 건 솔직히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와서 가족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내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네, 추모객의 영상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당초 청해진 측이 인양업체로 선택한 언딘, 그리고 해경이 독점 계약한 언딘, 어떻게 수색부터 인양까지 이 언딘이란 업체가 선택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사인에서 단독 보도를 냈는데요. 청해진 측이 이 언딘이란 업체를 선택한 배경에는 해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경이 청해진 측에 연락을 해서 언딘이란 업체를 선택하라 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퍼즐이 완성이 되겠죠. 수색을 해경이 언딘 측에 맡겼고 인양도 해경이 언딘 측에 맡겼다라고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사인의 단독 보도인데요. 그 정황을 두 가지 문건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혹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문건은 바로 사고 발생일인 4월 16일 해양경찰청이 청해진 해운 대표에게 보낸 팩스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4월 17일 청해진 해운과 언딘이 맺은 독점 계약서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해상 크레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즉시 해상 크레인을 보내면 해경 측이 본인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사고를 낸 선사 측에서 이 해상 크레인을 가져와야 한다, 빌려야 한다라고 해경 측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상 크레인을 끌어오는데, 즉 청해진 측에 너희가 끌어와라라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색에 대한 내용을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지금 군안 작업을 하고 있는 언딘이란 업체가 있다. 그러니 그곳과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해경이 아주 친절하게 보험사와 연락처를 남겨뒀다고 합니다. 또한 해경이 언딘이라는 업체가 있고 그쪽과 계약하라고 알려줬는데 청해진은 이 언딘이라는 업체를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즉 처음 들어봤다는 거겠죠. 실제로 그 문건을 보면 언딘을 언빈이라고 잘못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청해진 측에서는 처음부터 언딘이라는 업체를 몰랐다는 거죠. 다만 해경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해경 측이 요구한 언딘과 계약을 맺은 것이다라고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앞전으로 돌려서 비용 문제 때문에 청해진에게 요청을 했었던 크레인, 청해진에게 알려줬고 그렇게 시간이 지연된 크레인은 참사 발생 12시간 만에 출항을 했고 참사 지역에는 55시간, 즉 55시간 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세월호가 침몰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해상 크레인은 지난 25일 다시 출항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경은 어떤 근거로 언딘이란 업체가 군안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곳을 청해진 측에게 요구했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네, 현재까지 탈출한 사람이 174명, 그리고 희생자 숫자가 221명, 그리고 여전히 세월호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의 수가 81명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숫자가 여전히 그 참사 현장에 구조를 기다리며 있습니다. 오늘 이종인 대표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이빙벨이 실제로 작동한 것을 확인했지만 기존 해경과의 마찰이 아니라 기존 해경과의 성과, 그 비교,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철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문장으로 만들어드리면 이종인 대표는 다이빙벨을 두고 스스로 실패했다라고 말하며 자진 철수했습니다. 어쨌든 그 대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이 다이빙벨을 첫날 싣고 그러니까 처음 싣고 왔을 때 해경 측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고 범정부는 위험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제까지 실효성을 입증했고 실제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때 범정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위험하다고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했는지 그 진상규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종인 대표는 스스로 실패했다고 말했죠. 해경 측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내일 똑같은 시간 10시에 고발뉴스와 팩트TV 공동생방송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창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